라스베가스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죠? 폭행, 강도, 납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잔인한 킬러로 이름을 날린 벤자민 시겔입니다. 벤자민 시겔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마피아들은 이제 금주법 시대에 이제 밀주를 팔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해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를 팔 수 없게 되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박. 카지노 산업이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렇죠,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그래서 벅시 시겔은 미국 서부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된 도시, 환상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보고 이제까지 없었던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벌레가 들러붙었네요. 이상한데? 앞에 어마어마한 검은 자본이 투자된 벅시 시겔의 호텔은 드디어 1946년 12월 26일 플라밍고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플라밍고. 그럼 당시 호텔의 모습이 어땠을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만 딱 멋지게 그냥. 아, 일단 부지 자체가 저기 아예 그냥 리조트인데요? 그러니까 와. 네, 상공에서 본 플라밍고 호텔의 부지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와 독점이네 거의.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있던 호텔은 단층 건물 정도가 전부였는데 또 이게 숙박을 위한 공간이 전부였죠. 그런데 벅시 시글은 잠을 자던 호텔의 모습을 대형화하며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삥 둘러서 건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호화로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감옥이에요. 그러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오네. 예. 저기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네. 안에 다람쥐 수영장 있고.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수영장. 이제 내부 사진이구나. 이거. 완전 휴양지다, 휴양지. 호텔 주변에 야자수도 심고 이런 리조트가 194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죠. 아니 마피아가 건설업을 엄청 잘하는데요. 엄청나네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벅시 시겔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카지노. 예, 그렇지. 그거 저 본전 찾으려면 꽤 지금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네요. 예, 바로 대형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이 소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호텔 뒤쪽에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벅시 시겔은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몇 걸음만 가면은 카지노 시설이 바로 들어선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입니다. 대단하다. 약간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PC방에서 누가 라면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아니 가다가 뭐 그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목적은 없게. 목표는 뷔페 식당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맞아. 이전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 아닌 넓고 개방된 모습이죠. 완전히 지금 양성. 라스베가스 호텔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시초가 바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발점이 됐구나. 멋있다. 벅시 시겔이 카지노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 들어가 없는 게 좀 있죠. 없는 거. 예. 창문, 시계, 아, 시계. 거울이에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사실 시간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낮밤을 모르잖아요. 시계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시계는 현대에도 카지노 사업장이나 사람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려는 연구가 정말 계속되는데 이런 전략을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벅시 시겔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벅시 시겔은 라스베가스 발전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은 1950년대 라스베가스에 개장한 데저트 인 호텔, 샌즈 호텔, 듀운즈 호텔 등에 더해서 더 많은 대형 카지노 호텔들을 오픈합니다. 당시 마피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걷어가는 돈이 하루에만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와, 쇼핑.
이렇게 자본이 몰려든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비밀을 살짝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지노는 그 설계 단계부터 심리학자와 수학자까지 동원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수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와. 때문에 손님들은 카지노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교묘히 계산된 트릭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도를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기극인데 그러면 이거. 카지노 구역이 보이죠? 네. 이게 지금 카지노 구역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지나가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 정문인데 만약에 내가 쇼핑을 하다 보면은 하려면은 필연코 어떤 구역을 지나갑니까? 카지노를. 카지노 구역을 지나가야만 아하. 됩니다. 저기 명품백 사러 들어갔다가 카지노에서 돈 다 잃고 백 못 사고 나오는 거. 명품 가기 전에 다 잃죠. 다 잃고. 근데 또 웃긴 건 카지노에서 돈을 따도 가서는 또 사는 거야 결국엔. 안 살 것도 사고 다시 돌아오다가 또 나오다가 다 잃고 또 할고 나가죠. 돈을 네. 잃고. 아. 동선을 아주 기묘하게 짰네요. 예. 모든 것은 카지노로 통한다. 이게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대부분은 슬롯 머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미로처럼 만들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호텔이 이런 설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는 곳마다 다 머신들이 있는 느낌. 그 막 무슨 따르르 소리랑 막 뭐 각종 멜로디야 막 이런 소리가 막 사람을 현혹시키잖아. 홀리는 거죠. 어. 네. 진짜 중독되겠다. 이세돌 씨,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카지노에 들어서면 뭐 술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좋아하면 사실 안 됩니다. 여기서 트릭이 있거든요. 카지노장은 냉방을 더 세게 틀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시기가 몸 안에 빨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음주 바둑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음주 바둑은 안 되죠. 그 선에다 못 맞출 것 같은데? 저희 오목 세계에서는 선 잘못 맞추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인텔렉트는 상관이 없는데 하긴 했어요. 하셨네요. 네, 하긴 했어요. 음주 바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전날에 마신 것도 있고 네. 당일에 점심시간이라 쉬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 근데 너무 절망적이고 괴로워서 술 한잔 달라고. 가져와라. 그럼 또 잘 풀릴 때도 있나요? 역전했어. 오. 역전했어. 오. 이건 이게- 또 도움을 준다. 그런 게 사실 술을 마신다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정상적인 상황에 술을 마실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이제 괴롭고 이걸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죠. 카지노에서도 그런 말가 안 풀리면 한잔 술, 주세요. 술. 근데 때리고. 이제 그건 안 되죠. 조금 이렇게 더 크게 잃는 거지. 아, 예. 그래서 그럼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많은데 또 다른 뭐 손님을 홀리는 전략이 더 있을까요? 물론 있죠. 오.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데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는 큰 손들이 있을 거예요. VIP들. 그 큰 손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라스베가스에서는 1회 베팅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객들을 하이롤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이롤러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손님의 단 5% 정도인데 카지노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큰 정말 큰 손들입니다. 손이 좀. 그래서 하이롤러가 라스베가스까지 편안히 올 수 있도록 무료 항공권, 또 호텔 리무진이 제공되는 건 기본입니다. 이게 왕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하이롤러들의 삶이란 저런 거군요. 와. 라스베가스 호텔 중 모던함을 자랑하는 코스모폴리턴이라는 호텔의 하이롤러 룸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세다, 그 사세. 너무 넓네요, 근데.
아니 근데 이세돌 씨 하이롤러들이 쓰는 돈 도대체 얼마 정도 쓰는 길래 저렇게 사실 뭐 다 틀리겠지만 예전에 호주 최대 부자이자 미디어 재벌인 게리 패커 씨는 대표적인 하이롤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탄 3일 만에 쓴 돈이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한 260한 5억 되는 거죠. 달러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좀 뉴스가 됐었는데 보통 블랙잭을 한 번 할 때 최소 뭐 10달러,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베팅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최대한 6억 정도 베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니까 저 정도의 특급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네요. 그 정도 배려를 하죠. 재밌네. 그리고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 하면 안 돼 그냥. 자, 이런 얘기가 왜 떠도는지 한 일본인 사연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이 A라는 카지노에서 200만 달러를 땁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이죠. 다음 날 B 호텔에 가서 B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를 땁니다. 오. 하나 약 13억 정도 되죠. 카지노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화나죠. 눈을 뜨고 코베인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출입 금지? 기계를 조작해요. 바로 그 일본인이 게임하는 모습을 모두 비디오로 찍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로 보냅니다. 그 학교 안에, 대학 안에 국제 게임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우와. 도박으로는, 갬블링으로는. 국제 게임 연구소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오한석 씨.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 부르거나 막뭐 썰,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탁 이렇게 집중해 떨어뜨리잖아요. 자기를 이름 부르는 것 자체. 오한석 씨, 오답입니다. 자, 일단 주권이 음료를 받을 때 그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정답? 오만석 씨. 네. 그 웨이터분의 향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왜? 오만석 씨 안타깝지만 아.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네. 혜성 씨. 왔어요. 뭐야. 왔어요. 서양인 분들의 이 암내가 좀 많이 난다고 왜 지하철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겨드랑이 냄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혜성 씨 맞을 정답입니다. 것 같아요. 아하. 이거. 향수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제 카지노에서 저분 일본인 남성분은 다들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다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 직원의 겨드랑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근데 알았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암내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건 서양인들이 그렇죠. 먹는 음식, 동양인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측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다들 민소매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연구소의 결과 반팔. 보고는 비슷한 냄새가 나는 방향제를 특수 제작해서 와, 그 남자가 게임하는 방에 뿌려라. 치사할 정도로. 아니, 야. 오만석 얼마나 씨. 지독했길래. 아니 근데 카지노에서 오만석 씨 이 정도까지 하는데 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윈 호텔에 묵었었는데 네. 그 윈 호텔을 만드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카지노 와서 돈을 따고 싶으면 카지노를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카지노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돈을 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카지노를 중심으로 라스베가스의 몸집이 점점 불어나자 기업의 경영 자금이 투입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자본가들은 라스베가스를 세계 최대의 환락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색다른 원동력을 내세우는데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쇼. 오만석 씨, 이때 그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자본가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그 미국의 아주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석유를 채굴할 때 쓰는 그 큰 거대한 그 드릴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라스베가스를 찾은 딱 4년 동안 호텔을 아주 쓸어 모으셨는데 그 스트립 거리의 수익의 전체 3분의 1을 장악을 하셨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사업가 중심 도시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졌네. 하워드 휴지가 얼마나 괴짜냐면 라스베가스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한 방에서 하루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라스베가스 스트립 거리의 3분의 1의 그 호텔 카지노를 장악을 했을까요? 전화로만 한 거예요? 바로 자기 집사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 집사들이 거의 대부분 충격적인데 몰몬 교도들입니다. 근데 왜 몰몬 교도를 썼을까요? 본인은 몰몬 교도가 아닌데 금욕적이니까. 몰몬 교도들이 술, 담배, 도박을 안 하잖아요. 냉철한 이성으로 네, 그래서 몰몬 교도들 집사들이 하워드 휴즈의 얘기를 듣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가들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건 뭘까요? 예, 먼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이 올스타들의 독점 공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당시 라스베가스에선 라스베가스 호텔에선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네온산 광고판에 이제 스타들을 이름을 올리고 이제 경쟁을 벌입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공연계를 꽉 잡는 인물이 바로 배우 겸 가수인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세계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시기 위해 10만 달러 계약금을 줍니다. 현대 가치로 약 14억 원 출연료를 지불했죠. 게다가 호텔 뭐 숙식은 물론 무료이고 하루 카지노 이 게임비로 하나로 약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또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 공연이 성사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무려 13년간 샌즈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공연을 시작으로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호텔 중심지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갬블러들에 이어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들까지 호텔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강수를 뒀으니까 다른 호텔들도 뭐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샌즈 호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인터내셔널 호텔이 라스베가스의 공연계를 뒤흔들 가수를 계약을 해서 선점을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60년대 더 큰 스타지, 더 큰 스타. 누구 있지? 인터내셔널 호텔이 내세운 가수는 바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죠. 있겠다. 와. 교수님, 근데 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을 굳이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당대 최고의 스타이잖아요.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은 미국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시로 계약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 계약. 그렇죠. 매회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많은 관객 앞에서 꼬박 1시간 15분의 공연을 하룻밤에 2회씩 한 달 동안 무려 60차례를 한 거죠. 빡세다 그러는 거는. 근데 이거 오만원 씨 이렇게 계약적으로 따진다면 이거 노예 계약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제 매니저가 보통 매니저가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니저와 엘비스 프레슬리 간의 계약 상태가 이미 거의 노예 계약 수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깰 수도 없었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 이 매니저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수긍하고 다 따라준 거죠. 그럼 매니저는 얼마 가져가요? 매니저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갔는데도 뭐 말도 못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치 맨날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를 이제 지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이제 술과 또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결국에는 삶이 피폐해지면서 이제 약물 중독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